다음 같은 거리가 있어요. 같은 거리. 아까 도형의 기본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점, 선, 면이 있다고 했지. 같은 거리라고 하면 같다는 말은 뭔가 비교 대상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점과 두 점 사이에서 두 점하고 거리가 같은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직선이 있을 수가 있겠네. 이해되니? 이 전제 조건이 중요하잖아.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이 있겠지. 하나의 점에서. 오늘 첫날인데 너무 힘들어지는데 내 기분 탓이지? 은서야, 네. 기분 탓이지? 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주어졌어요. 이 하나 주어졌어. 이게 주어진 거고, 이 점에서 같은 거리의 점, 같은 거리의 점 뭐냐? 이 점에서 같은 거리의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야 이게? 한 점에서 같은 거리의 점들이 뭐야? 원이죠, 원.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원입니다. 되니? 자, 요건 좀 어려울 수 있어. 한 점에서 같은 거리의 직선. 하나의 점이 주어졌고, 직선은 뭔지 모르지만 같은 거리에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될까? 응? 준우냐? 준우? 한번 해봐. 생각도 안 하고 모르겠어요. 무조건 반사야. 비웃었어? 뭐야 뭐? 너는 뭐야? 모르겠어요. 우와 무조건 반사네. 은서야. 네. 모르겠어요. 아 나는 무조건 반사는 아니고 생각을 했다. 이 저간 느리다 나는 느리다. 무조건적인데 느리게 반사를 한다. 그림을 그려봐야 돼. 한 점에서 직선 하나 그렸겠지. 네. 그럼 이 거리와 같은 직선을 그려봐야 돼. 그려봐라. 노트도 없냐? 어디 여백에다 그려봐 한번. 점 찍고 직선 하나 그려. 거기랑 거리에 같은 직선을 또 그려. 한 점에서 직선 하나 그려야 한 거리가 같다려면 일단 하나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네. 그랑 같은 직선을 또 그려. 여러 개인데. 여러 개지 당연히. 그 뭐냐고.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있다고. 이거랑 같은 거리의 선을 또 그려라고. 그럼 이렇게 같겠지. 뭐냐 이게? 원이잖아 원. 다시 말해서 원이 아니고 실은 원의 접선입니다. 한 점에서 거리가 같다? 원이야 원. 원과 관련됐다.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은 원이고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선들은 그 원의 접선이 된다고요. 상식. 됐어? 알고는 있어라 이거지. 이건 한 점이고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의 점 뭘까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의 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의 점 뭐냐고? 그 가운중
가운데 뭐? 가운데 뭐? 근데 이렇게 그걸 뭐라 불러? 그걸 뭐라 불러? 중분. 중선은 삼각형에 쓰는 말이야. 자, 이 직선 위에 같은 점은 이 점입니다. 맞나요? 이 길이 같다 이 말이잖아 지금. 이건 중점. 중점. 해서 이거입니다. 이거 수직 이등분선이야. 시험에 우리가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어냅니다. 꽤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조건이 더 붙었지. 놔두고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뭐라고?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된다 이거지. 근데 그리고 그럼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고 이 말이잖아. 그런데 그게 뭐가 있다? x축 위에 있어라 이 말이지. 아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서 x절편을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네. 대략 그림을 그려보면 x절편이니까 좌우축이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1은 이 정도. a 마이너스 2,1 0,3은 이 정도. b 그러면 두 개를 잇는 선분을 수직 2등분하는 선은 뭐 요 정도. 비율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요 정도 느낌이네. 수직 2등분 선을 구해 가지고 우리는 이 점을 구하면 답. 이렇게 풀 수 있다고요. 됐어요? 이렇게 풀 수 있는 걸 이런 식의 방법도 된다. x축 위에라고 했으니까 일단 x축 위에 있으면 되잖아.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을 우리는 어떻게 놓을 거야? 뭐, 0으로 놓을 거야. 자, x축 위에 있다, 뭐, 0. 은서야, x축 위에 있다, 뭐라고? 3초 지났어. 손다, y축에 있다, 뭐? 0, 그렇지. y축에 있다, 0, 뭐. 그래서 이제 y는 x축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a, a. y는 x 위에 있다. a, a. 됐니? 그럼 다 됐네. y는 x 위에 있다가 a, a면 y는 fx 위에 있다. y는 fx 위에 있다. 어떻게 나? 손다 어떻게 나? A, F, A. 그래 a, fa 하고 풀 거라고. 어떤 직선, 어떤 도형 위에 있다라고 놓으면 우리는 좌표 이렇게 놓고 풀 거야. 단 처음부터 우리는 x축 위에 있다 a, 0 0, b, a, a 이렇게 계속 놓다 보면 도형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여기는 값이 어려워지겠지. 어려워지다 보면 식이 어려워진다. 뭐라고? 식이 어려워진다. 뭔 말인지 알겠니? 흐름 이해됐어? 이게 이런 거라고. 조금 전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같은 거리에 있다고 했으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 가지고 그 중에 x축 위에 있는 점을 구했다 이 말이잖아. 맞지? 됐니?
그런데 그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 수 있다? a, 0이라고 놓고 a, 0이라고 놓고 a에서 요놈을 p라고 하면 PA랑 PB가 같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풀 수도 있지. PA랑 PB가 같게 하는구나 하면 풀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다 보면 뭐가 나와? 루트 값이 항상 나와. 루트가. 이게 좀 귀찮거든. 뭐가 나와?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온다고. 은서야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라고? 3초 지났다니까. 너를 만나고 3초 지났다는 말을 한 200번 정도는 한 것 같아. 하루에 10번씩. 그러지? 제발 3초 안에 대답이 안 되겠니? 3초가 생각보다 길어. PA하고 PB 하면 뭐가 된다고? 루트 값이 떨어진다고 해. 그래서 우리는 그 루트를 제거하면서 식을 적으면 조금 생각하기 식이 좀 편해집니다. 거리가 같다를 제곱식으로 하면 루트 값을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평상시 계산할 때도 루트를 없이 그냥 계산해도 관계는 없다. 그러다가 날리면 안 돼. 거리 합을 하는데 루트를 날리면 안 돼. 알았니? 거리가 같다니까 양변 다 제곱을 할 수 있어서 루트를 안 써도 되니까 a-2의 제곱 플러스 0, 1제곱. 지금 무슨지는 알겠니? 두 점 사이 거리 제곱을 쓰고 있는 중이야. 루트가 없으니까 계산식이 좀 편해졌고 4a 5하고 했더니 a 값을 계산하면 1이 떨어지네요. 연산한 겁니다. 좌표가 1,0이구나 라고 알아냈어요. 1이니 어떻게 푼지 알겠니? 이렇게 풀 수 있다는 말이야. 솔로는 뭐였어? 첫 번째 방법은 수직이동 분선을 내가 구했어. 빨리빨리 내가 구해볼게요. 아직 못 구한 사람도 있겠네. 중점 은서야 얼마냐? 중점 얼마냐고. 중점 얼마야? 얼마냐고. 야 언제까지 갈 거야? 좌표 사라지면 너 이제 죽어 이제. 마일 컴마 2가 되지. 자 요거 기울기 두 칸. 좌표 있는 건 쉽게 가세요. 두 칸 좌우 우위 아래 부호 생각하면 돼. 좌우 우아래 구호 양수라 생각하면 여기는 두 칸 1이다. 음수라 생각하면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1 한 칸 두씩 하니까 한 칸, 두 칸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냥 구할 수 있지. 안 구해도 하지만 시간 한번 구해보려고 쓰는 거야.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식 이해됩니까? 직선식에서 가장 중요한 식 기울기 나오고 한 점 지나는 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기울기 한 점. 모르면 다음 시간에 직선 확인할 건데 그 전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오는 게 편할 거야. 이 식이 제일 많이 쓰니까 이 식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이렇게 구해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 거야? x 절편을 구할 거야. 손다. x 절편 어떻게 구하니? x 절편 정확하게 얘기하네. 0을 넣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네. y에 0을 넣어서 y에 0을 넣는다 이거지. x 절편은 y에 또 0을 넣어. 왜? x를 왜? 네? 왜? 몰라요. x축이 y는 0입니다. x축이 y는 0이야. x축이 y는 0이야. x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놈이 식으로는 y는 0이라고. 은서야 알았니? 네. 뭐라고? x축 식으로는 y는요. 그럼 y축은? 우와, 하나를 알려주니 둘을 알았어. y축은 x는 0, x축은 y는 0. 알겠죠? 그래서 y에다 0을 넣었더니 x가 1 나왔네. 우리가 원하는 답이 똑같아. 1,0 나와서 지금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뭐야? 점을 찍어가지고 거리가 같다고 푼 거고요. 하나를 점을 찍어서 거리가 같다고 푼 거고요. 두 번째 점은 거리가 같은 일반적인 식을 세워가지고 나는 이 점을 구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둘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첫 번째 방법을 쓰는 게 좋다. 두 번째 방법은 힘들다. 뭔 얘기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 중에 A랑 B랑 같은 거리에 점이 분명 있겠지. 있을 수 있겠지.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식이 좀 복잡할 거 아니야. 뭐 이것이 A제곱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거리가 같다라고 쓰고 있으면 요 식이 복잡해진다 이 말이야. 그거를 우리는 2차 요거 직선을 구할 수 있지. 그럼 요거랑 연립을 하면 요 두 점 구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라고. 엄마 이제 알겠니? 수직이 등분선이 그래서 꽤 중요합니다. 됐어요? 지금 같은 거리 하다가 한 문제를 풀러 간 거야.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가 뭐라고? 정확한 문장을 잘 읽어야 돼.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야. 뭐라고?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야. 그러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은 뭐겠어? 보통 점 들여 안 부리고 점이라고 하는데 점이 많다 이 말이야. 두 점에서 같은 거리의 직선. 한번 생각해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의 직선. 두 점에서 같은 거리의 직선.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말이잖아. 직선이 하나 있는데 두 점에서 거리가 같다고. 이 점에서 거리 재봤고 이 점에서 거리 재봤더니 같더라 이 말이잖아. 그런 직선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니? 어디 있어? 어떤 거야? 아직 안 나왔어? 어떤 거야? 어떤 거? 두 점을 잇는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 뭐라고? 두 점을 잇는 직선과 평행한 직선. 알겠니? 그래서 거리가 나오면 우린 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알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실전 공부하다 보면 안 알려줘. 왜 안 알려주지? 왜 안 알려줘? 안 알려주는 문제들은 너희들이 그냥 알고 있다라는 거야. 안타깝게도.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상식적이다 이 말이야. 이런 도용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갖고 놀아라 이 말인데 우리는 잘 안 갖고 노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 알려주는 거야.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문장이 딱 나오면 어떻게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어. 이게 그림이라도 그려지면 아 이런 말이구나. 그러면 아 이런 식을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지. 얘기했어요. 두 점 세거리 또 있습니다.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이 또 있어요. 뭘까요? 예입니다. 거리는 수직으로 잽니다. 점 직선 사이는 거리는 수직으로 재.
그림상 얼추 같게 보이죠? 얼추 같게 보이잖아. 어? 뭐야? 두 점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점에서 거리가 3인 직선은 두 점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거리가 3인 직선은 총 3개까지 나올 수가 있다. 두 점에서 거리가 같다가 위에 아래 평행선, 그 다음에 가운데 정점을 지난 직선까지 3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소리는 가장 먼 데가 여기거든. 아니 돌리면 되잖아요. 돌리면 가까워져 버려도. 돌리면 더 가까워져. 근데 이 거리가 최대한 거리인데 이것보다 더 길게 나오면 이쪽은 답이 없어. 그러니까 답이 없을 수 있어. 이쪽은 답이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이 3개까지 나올 수는 있다 라는 겁니다. 어렵지? 어려운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야. 알겠죠? 다음은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인데 그냥 선생님은 중선 정리라고 부를 거야. 그냥 중선 정리라고 부를 겁니다. 중선 정리라고 부를 거예요. 자, 중선 정리라고 하면 삼각형에서 쓰는 말이야. 중선이라는 단어는 삼각형에서 나온 단어야. 중선. 중선이라는 단어는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하나의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대변의 중점과 이은선을 이 선을 중선이라고 불러.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과 이은선분을 우리는 이거를 중선이라 불러요. 그래서 중선은 몇 개가 있어? 총 3개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중선하면 생각나는 게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넓이 2등분. 중선이 넓이를 2등분한다. 이게 꼭지점을 지나는 선 중에 삼각형을 2등분하는 것은 중선이야. 그래서 꼭지점 지나면서 삼각형을 2등분하시오라고 하면 이 중점을 구해야 돼. 이 점을 지나면서 2등분하시오라면 이 점을 구하면 돼. 그럼 끝나는 거야. 됐어요? 두 번째는 세 개의 중선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요. 중선 세 개의 교점, 무게중심. 무게중심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 길이가 2대 1이 된다. 넓이가 6등분 된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죠. 이렇게 무게중심 구하면 요 점이 2대 1이 된다. 이 넓이가 6등분 된다. 이 정도는 기억상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쓰는 게 중선 정리예요. 3가지가 다 나올 거야. 자, 중선 정리는 어떤 거냐? 그림에서 보면 AB의 제곱, AB의 제곱, AC의 제곱이랑 AM의 제곱, BM의 제곱에다가 2배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AB의 제곱, AC의 제곱이 AM 제곱하고 BM 제곱을 더해서 2배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림으로 기억해야 되고 중선이 나오면 꼭 나오는 게 중선 정리입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자, 얘는 증명을 하면 증명은 좌표화를 시킬 거야. 지금 우리가 다 증명할 수 있어. 좌표화를 시킬 거야. 은서, 좌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 좌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 찾냐? 이런 게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좌표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
뭔 점? 놓는 점. 노는 점이 아니라 너의 노는 점이 문제야. 도형을 놓는 위치가 중요하다 했지. 어떤 점? 원점 중요하다 했잖아. 원점. 좌표에 원점을 어디로 놓을 거냐 이 말이야. 좌표 평면을 놨다가 할 수도 있고 도형의 좌표 축을 놨다가 할 수도 있어. 원점 놓는 게 제일 중요한데 딱 봐도 원점의 위치가 보이지. 딱 봐도 원점 위치가 보이네. 여기죠. 원점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는 식을 적을 거야. A를 A, B로 놓을 거고 C를 C, 0으로 놓고 B를 마이너스 C, 0으로 놔가지고 얘를 M을 원점으로 놓고 놓으면 이 식 대신에 길이니까 제곱식 쓰고 길이에서 제곱식 주고 이 길이에서 제곱 넣고 BM 제곱 넣어서 식 정리하면 계산해 보니까 맞더라 이 말이에요. 이 식에다 그대로 길이 여기 넣어가지고 넣었더니 맞더라 이 말이 되겠어요? 까지 이해되니? 우리는 증명 한번 해본다. 식 써가지고 해본다. 일일이 넣어서 쓰면 되겠지?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중선 정리가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중선 정리의 사용법이 어디냐면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중선 정리에서 어떤 식의 주로 형태가 나오냐면 AB제곱, AC제곱. 은서야! 지금 하고 있는 이름이 뭐야? 지금 이거 이름이 뭐야? 뒤진다 너. 이름이 뭐냐고? 바로 안 나올 거야 바로. 중선 정리야. 자, 중선 정리가 어떨 때 주로 쓰냐면 이 위의 문제 BC는 고정 A가 동점일 때 BC는 고정이고 A가 동점일 때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A라는 점이 움직여요. A라는 점이 움직여.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이 필요하잖아. A가 움직이다 보니까 뭐가 바뀌어? AB 밖에 안 바뀌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AB 밖에 안 바뀌어. AC 밖에 안 바뀌어. 둘 다 바뀌잖아. 둘 다 바뀌다 보면 얘도 길이 구하는 게 힘들고 얘도 길이 구하는 게 힘들 거 아니야. 됐어? 근데 A가 움직이다 보면 이쪽 볼 거야. 이쪽. AM하고 BM을 볼 거야. 근데 A가 움직이고 있는 중이잖아. AM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BM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변수가 하나의 변수로 바뀝니다. 두 개의 변수가 하나의 변수로 바뀌니까 문제가 쉬워진다. 쉽게 풀이가 가능하다 이거지. BC가 고정이고 A가 동점을 움직이는 점이야. 고정점이 아니다. 고정일 때 이용하면 쉽게 문제가 풀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억을 할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AB제곱 AC제곱 AB제곱 AC제곱이 나오면 중선정리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예스 말했습니다. AB제곱 AC제곱이야. 다른 데가 아니라 AB제곱 AC제곱입니다. 알겠어요? 응? AB제곱 AC제곱 A란 점하고 B란 점이 있습니다.
x축 위의 p에 대하여 ap의 제곱,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일단 x축 위가 있고요. a가 있고요. a가 1,4 b가 있습니다. 3,5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위치는 아니고요. 이 정도 있어요. 그런데 x축 위에 지금 어떤 점 p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라고. 아, 그러면 풀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 x축 위에 있으니까 정신 안 차려? x축 위에 있으니까 p란 점을 나는 a, 0이라 놓겠다. x축 위에 있으니까 내가 a라고 a, 0을 놓겠다. 좌표를 놓겠다. 그러면 식을 쓸 수 있겠지. 감사하게도 길이의 제곱이야. 길이 제곱은 루트가 사라집니다. 루트가 사라져. 이거에 뭘 원하고 있다? 최소값을 원하고 있다. 아, 요것이 2차식이구나. 1, 16, 9, 25, 35, 51. 얘의 무슨 값? 질문이 이제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시오잖아. 아, 2차식 나왔다. 최소값 나왔다. 완전 제곱식 구하여라. 꼭지점 y좌표 구하여라. 완전 제곱식 구하라. 꼭지점 y좌표 구하여라.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래서 최소값은 43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언제 조건이 뭐야? A가 2일 때 요 말이잖아. 요놈이 좌표가 얼마다고? 2,0일 때 최소값이 떨어질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풀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단 P란 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야. 이 문제는 100% 나옵니다. 말했어요? 몇 프로 나온다고? 100%, 150% 나와. 150% 나온다는 소리는 뭔 소리야? 한 개하고 반 개도 나올 수 있다. 한 학교에서 2개까지 나올 수도 있다. 알겠니? 왜? 도형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지만 뒤로 가면 직선도 나오고 원도 나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 P란 점의 배경이 현재는 직선이잖아. X축이잖아. 그렇지? 이 P란 점의 배경이 어떤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P란 점의 배경이 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저기서 다 나온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래서 중요하다고 은서야 뻘짓을 하지 말고 집중. 공부 다시 해야 돼 이거. P란 점이 이렇게 움직이겠지. 지금 어떤 상황이야? P란 점이 움직이면서 PA가 제곱이 달라지고 PB의 제곱이 달라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를 이해를 받아들여야 돼. PA가 제곱이 달라지고 PB가 달라지니까 PB 제곱이 달라져서 양쪽 다 달라지고 있고 그림이 요렇게 가고 요 한 점에서 요렇게 오고 있다고.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이번 주는 은서야 출근할 때 버스 타면서 안녕하세요. 종선정리입니다. 알았어. 수학쌤한테 가면서 안녕하세요. 종선정리. 이렇게 하면 돼. 수학쌤이 이뻐해 줄 거야. 물론 조금 팔리겠지만 이쁨 받을 수 있잖아. 너 공부하고 있구나 이제.
이거라고 이거 PA제곱 PB제곱이야. 왜 선생님이 까불겠어. 중요하다고. 엄청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중선정리를 이용해야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 왜? 현재 P의 움직임의 배경이 어디야? X축이니까 소를 원으로 풀 수도 있었어. 에? 알았어? 하지만 중선정리를 사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PA, PB 제곱 대신에 뭘 이용할 거야? AB를 연결을 하고 P에서 AB의 중점을 연결을 하면 길이가 같은 점으로 연결을 하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대신에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거야. 주어진 식 대신에 2배의 PM의 제곱 플러스 AM의 제곱으로 풀 수도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PM이 움직일 거니까 PM이 어째야 돼? 이제 제일 가까운 데로 가면 되겠지. AM은 안 움직이니까 PM이 가장 가까운 데로 가면 되겠지. AM이 가장 가까운 데로 어디야? 손다 어디야? 그렇지 수지. M에서 지금 P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M에서 직선의 수선 아주 중요한 선 보조선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거기에 현재 문제는 답이 있는 거라고. 수직인 상황일 때 우리는 답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M의 좌표는 얼마? 은서야 M의 좌표 얼마라고 있어? 좌표 빨리 얘기 안 해? 2,2분의 9가 되죠. 그때 P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P가 그래서 2,0일 때 우리는 답이 된다. 종선 정리를 해서 해석을 했더니 P가 2,0일 때 0일 때 최소더라 이렇게 된다고. 물론 식을 적어도 나오긴 합니다. 알겠어? 식으로 그냥 A,0을 해서 식 적어도 나와. 하지만 요놈의 P의 좌표를 묻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풀고 P의 좌표가 나왔다는 것은 굳이 M을 이제 이용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겠지. P가 나와버렸으니까. 요거 제곱이 되겠지. 요거 제곱이 2분의 9가 귀찮아서 그래. 2분의 9 연산이 귀찮아서 그래. P 좌표가 나와버리면 우리는 그냥 요거 제곱 하면 계산하면 나오겠다 이 말이야. 질문은 뭐가 나올 거냐면 이 최소값을 갖기 위한 P의 좌표가 나올 것이고 P의 값에 따른 이런 최소값이 나올 것이고 두 가지가 나올 것이니까 중선 정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 자, 이 문제가 P가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원으로 갑니다. 원이 있고요. 점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래서 원 위에 어떤 점 P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의 뭐 최소값 또는 최대값은 얼마냐? 스몰 m은 최소고 라지 m은 최대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P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P의 좌표를 설정할 수가 없어. 아까는 X축이었으니까 A, 0이라 났잖아. 원위로 움직이니까 설정을 못해. 알겠니? 그러면 일단은 풀 수가 없다. PA, PB 인사. 은서 인사 따라서 손다가 해. 손다 춤 잘 추지? 아니요. 손씨잖아. 손다. 네. 뭐가 생각난다고? 저는 중선 정리가 생각나야 된다. 그러면 연결을 하고 중선을 연결할 수 있으면 P가 3개 다 움직이면 좋을 텐데 안 움직일 수도 있다. 안 움직이네.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 요것만 달라지잖아. 그럼 요것이 되는 가장 짧은데 긴데
어디로 가야 돼? 원이 나왔다. 중점이 나왔다. 당연히 뭐가 있다? 보조선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보조선이라고요. 원의 중심에서 중점과 이은선이라고 해. 요 라인 위로 지금 P가 움직이면 원하는 답이 나온 거라고요. 그럼 P가 여기 있을 때 최소가 될 것이고, 맞니? 여기 있을 때 최소가 될 것이고, 여가 있을 때 최대가 되겠지. 이게 이 길이 대신에 우리는 2배 P m의 제곱 플러스 a m의 제곱으로 풀겠다. 그러면 이때 am은 고정값이지 ab가 고정이니까 pm이 최대가 되는 상황, 이때가 최대가 되는 m이고 이때가 최소가 되는 mp다 이 말이죠. 어떻게 푼지 알겠니? 이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야. 하지만 우린 기본기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은 뭐야? 여기까지 복습 내려와서 물어볼 거야. 오늘 했던 거 요거에 필요한 거 영상 보십시오. 영상 바로 올릴 거니까요.